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짜잔! 귀여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기록노동자라는 타이틀 들어보셨어요? 기록노동자 희정이 쓴 르뽀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 되게 좀 너무 무겁고 인터뷰한 이야기 퀴어이라는 퀴어 우리 보통 퀴어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성적 대상화시켜서 뭔가 그런 성적인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퀴어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의 어떤 일하는 일터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아냈는데, 되게, 뭐랄까,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여성, 남성, 이라고 해서 막 데이트하고 싶은 어떤 상대, 연애하고 싶은 상대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키움도 마찬가지일 텐데, 늘 어떤 섹슈얼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성적인 어떤 코드에서만 이 대상들을 이렇게 자꾸 상정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편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나랑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했는데, 일터에 있어서의 키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낸다라는 그 생각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얘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펴게 됐어요. 일단 이 책을 쓴 희정님은요, 기록노동자 딱 처음부터 나오네요. 수없이 많아 어느새 보잘것 없어진 억울함들이 아직도 아프다.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한다. 쓴 책으로는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노동자 쓰러지다. 이정미 노동열사 평전 아름다운 한 생이다 를 썼다. 함께 쓴 책으로는 밀양을 살다, 섬과 섬을 잇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 재난을 묻다가 있다. 의외로 희정님이 쓰신 책을 좀 몇 권 봤어요. 한 해에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이 2,000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일하다가, 살려고 일하는데 일하다가 죽으면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동자 쓰러지다라는 영상도 이제 예전에 그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하고 함께 그 사회가 강독해 하면서 같이 읽고 이제 선생님이 브리핑 해주신 내용 이렇게 영상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밀양을 살다 는 책도 봤고, 기록되지 않은 노동, 아마 여성 글쓰기 연구회인가 이렇게 공동 타이틀로 이렇게 묶여서 나왔었던 책인데, 이거는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라는 어떤 부제가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막 야쿠르트 하지 마, 막 학원 강사,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기록 노동자들이 담아낸 이야기인데, 이 책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좋았다는 게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자꾸 까먹고 지워버리거나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죠. 사실은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지만 그게 다 우리인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들, 막 드라마 속에 막 그럴듯하게 존재하는 삐까뻔쩍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수면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책 뒤로 가볼까요? 내가 퀴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차별이죠.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왔더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이성의 규범이 외면하고 주방한 존재, 성소수자 노동자가 바라본 차별 가득한 일터의 민낯이라는 부제가 카피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미디어 일다 대표인 조이여울님하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곽이경 님이 추천의 글을 짤막하게 적어주셨어요. 조이여울 대표 글을 먼저 보면, 드디어 노동과
경계 밖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책이 나왔다. 그것도 국내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담은 언어로.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온 저자의 힘일 것이다. 노동, 차별, 소외 같은 오래된 주제와 최근에야 이름 붙여지고 있는 낯선 섹슈얼리티 개념을 녹여낸 이 책을 보며 기록 노동자로서 저자의 해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되어 있고요. 곽이경님은 성소수자이기에 선명하게 인식하는 세상의 규범이 있습니다. 누군가 공들여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경험은 이들만의 문제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이 책은 소수자의 경험을 보편적 공감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노동하는 것, 혹은 내 모습 그대로 노동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인지 묻습니다. 성별, 젠더 규범이 성소수자 노동을 밖으로 밀어내고 누구든 정해진 틀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야 하며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위계질서 저 아래의 차별, 그것이 자본주의의 이윤축을 하는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만 포기하지는 말자고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를 응원하게 됩니다. 딱 이 곽이경님의 멘트 같은 느낌을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퀴어는 좀 다른가?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려고 딱 했는데 되게 낯익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결국은 퀴어만이 퀴어가 아닌 사회구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퀴어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책인데, 일단 이 책은 20, 30대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10년 차이냐, 한 5년 차, 10년 차는 확실히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청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퀴어 한 20명 정도를 인터뷰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엮어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키워드들이 그냥 쿡쿡 치고 들어와요. 첫 번째가 무용 면접이라는 키워드부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결남출이라는 3가지 질문들이 꼭 나온다고 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아예 그 자리에, 면접 자리에 있지도 못하겠죠? 언제 할 거야? 결혼하면 잘 되겠어? 남자친구는 있어? 출산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여성 노동자, 특히나 이제 면접, 노동자도 아니고 면접 보러 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성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걸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꾸밈 노동,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입어라 이런 것들, 예쁘게 멋있게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블라인드 테스트, 유리천장, 어린 여자, 정규직, 공정, M4 세대, 이런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에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 던져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낯설지? 왜 계속 우리 얘기 같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0이나 2020 트렌드 노트 이런 책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 다중인격처럼 멀티 페르소나가 필요한 그런 시대, 그런 해다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상황과 대상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가면을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퀴어들은 더 그렇겠죠. 내가 퀴어라는 거를 공공연히, 그러니까 저는 40대 중년 여성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그냥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에 늘 놓여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여성스러우면 이제 여자인 척, 남성스러운 남자인 척도 아예 그냥 까지 못하기도 하고, 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어떤
성별로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거나, 특히나 이제 뭐 어린 여성, 노동자한테 이제 가해진 어떤 성차별이나 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심각하게도 아니고 그냥 툭툭 일상에서 누구나 겪었을 법하게 툭툭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 이제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뭐 이제 성소수자여서 뭐 퀴어여서 뭐 차별받은 적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 질문을 이제 던지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소수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성소수자로 차별받은 적 없는데요. 회사에는 숨기고 다녀서요 정도의 답변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성소수자 직장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퀴어인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를 감춰야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내면 스스럼없이 막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아예 그걸 드러낼 엄두조차 못 내는 어떤 그런 현실 자체가 차별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핸디캡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퀴어들도 마찬가지였어. 그게 차별이었어. 우리가 언제 차별했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뭔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고 어느 순간 뭔가 툭툭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뭐 퀴어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맞물려 있다 보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한 꼭지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좋은 삶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꼭지가 있어요. 게이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인터뷰의 강표는 진지한 얼굴로 10년, 20년 뒤 삶을 그릴 수 없다고 했다. 결혼이라는 굵은 줄기가 사라진 생애 주기에 텅 빈 공간이 낯설기만 하다. 강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나라 성소수자들은 라이프 계획을 어떻게 짤까요? 롤모델이 있나요? 라고 나에게 묻는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다. 내 코가 석자다. 희정님 약간 유머러스 진짜 진심인데 되게 짠한 유머로 온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가족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법을 모르겠다. 다만 수영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롤모델을 찾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잘 사는 트랜스젠더 모델 하나가 아니라는 말. 잘 사는 나이든 트랜스젠더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좋은 삶이라고 상상하는 여지가 넓어져야 하는 거죠. 60대의 좋은 삶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삶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살만한 좋은 삶에 대한 이 사회의 상상력이 너무 좁은 거예요. 세상의 상상력은 빤하다. 비성소수자라 하더라도 흔히 떠오르는 노년의 모습은 파고다 공원을 상상하는 외로운 노인이다. 여성 노인이라면 손주를 돌보거나 박스를 줍는 모습이 떠오른다. 노년은 보통 두 글자로 상상된다. 빈곤 또는 부양.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빈곤해지는 거다. 그러니 노년의 다른 이름은 부담이다. 특정 나이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부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떠올리는 좋은 노년은 돈 많은 삶일 수밖에 없다. 건강한 노후라는 주제를 달고 나오는 잡지를 펼치면 연금, 보험 정보만 가득하다. 빈곤한 상상이 노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생애 주기 전반이 빈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는 보호받고, 청소년은 학습하고, 성인은 결혼, 정년기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년이 되면 그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일탈이다. 그러게 우린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상상력조차 경제력이 가난하고 빈곤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모델조차도 굉장히 빈곤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콕 집어줘서 그러네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지?
이런 질문들, 돈 많고,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소비적인 어떤, 그냥 돈.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좀 더 그럴듯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나부터 좀 많은, 상상들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성수수자 퀴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닥 퀴어 같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받으면서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사회 어디 가나 다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돈도 머리도 상상력조차도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문장에서 탁 꽂혔어요. 사는 동안 사람들은 나를 설명할 말을 찾아다닌다.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뭔가 나의 핸디캡,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없는 어떤 현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닌 척, 막 애 있는데 막 애 없는 척, 막 돈 없는데 돈 있는 척, 막 뭔가 척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가난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성적인 어떤 정체성이든 성적인 정체성이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뿜어져 나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도 그것이 핸디캡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룹들, 모임들, 집단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퀴어는 이따금씩 봤던 것 같아요. 옆에 가끔씩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막 되게 익숙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퀴어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뭔가 막 되게 흥미로운 존재를 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는, 그러니까 퀴어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SF 소설 읽기 모임을 하는데, 어슬러 르긴의 어둠의 왼손이라는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자웅동체처럼 여성이 특정한 시기가 되면 여성도 됐다, 남성도 됐다, 막 이런 이제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력들을 그게 그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퀴어야 막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촌스러워지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퀴어든 뭐 누가 됐든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우리가 동등함에 민감한, 누구도 배제하거나 지우지 않고 존재하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바람직한 생각을 하기도 한 책입니다. 네, 이런 책들은 귀하니까 꼭 사서 읽으시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많이 사 보세요. 안녕.